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떨고 계세요. 47살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27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 아버님은 지금 부산이고 수진이는 제주도예요. 아무도 몰라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신을 여자로 사랑하게 됐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요.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당신도 나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맞았습니다. 저도 진수가 좋았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저를 단 한 번도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은이입니다. 올해 47이지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20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7년 봄,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1학년이었습니다. 이대 정문 앞 대학로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키 165의 긴 생머리, 하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제가 이대 캠퍼스킨에 선발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은희 씨, 우리 광고 한번 찍어볼래요? 조건 괜찮게 드릴게요. 대학로 근처 카페에서 광고 감독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화여대 캠퍼스킨이시죠? 저희 기획사에서 배우 육성에 관심 있으신데요. 연예기획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명동 시네큐브에서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스크린 위에서 빛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요. 엄마, 나 대학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연기 배울 거야. 연극 영화가 복수 전공도 생각 중이야. 그래, 우리 딸 예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가 응원할게. 아버지는 성북구 장위동에서 작은 의류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 부자는 아니었지만 중산층 정도는 됐지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 만큼은요. 근데 그해 가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셨어요. 은희야, 미안하다. 공장이 부도났어. 아빠, 그게 무슨... 거래처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우리도 은희야,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빚이 너무 많아. 하루아침에 우리 집은 거지가 됐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울기만 하셨고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빚은 3억이 넘었습니다. 1997년 3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 아저씨가 장위동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좋은 제안이 있는데요. 거실 소파에 앉은 친척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집안이 있어요. 의사 집안인 대대로 의사하는 명문가예요. 청담동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은희를 그 집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빚은 그쪽에서 다 갚아준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아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건이 하나 있긴 한데 은희가 그 집 아들이랑 결혼을 해줘야 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이라니요? 저는 이제 겨우 20살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고요. 은희는 아직 애예요. 어떻게 결혼을? 형수님, 빚이 3억이 넘잖아요. 이거 안 갚으면 형님 정말 큰일 나요. 은희 생각해서라도 결정하셔야죠. 며칠 밤을 꼬박 고민하시더니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희야, 아버지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결혼을 명분으로 제가 그 집으로 팔려가야 한다는 거였지요. 가족을 위해서요. 일주일 후 맞선 자리가 잡혔습니다. 청담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라운지였어요. 친척 아저씨와 함께 갔습니다. 상대편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부부,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청년이었습니다. 제 신랑감이었지요. 여기가 김철수 군이에요. 김철수, 2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었습니다. 키는 165 정도, 저보다 작아 보였어요. 머리는 벌써 정수리가 훤히 보일 정도로 벗겨져 있었습니다. 23인데 벌써 탈모가 시작된 거죠. 얼굴은 평범했고 땅딸막한 체형에 짧은 팔다리, 배만 볼록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안 배경과 학벌 빼면 외모는 매력이 없었어요. 우리 철수 어릴 때부터 공부 정말 잘했어요. 과외도 엄청 시켰죠. 강남, 대치동 학원가 최고급 선생님들한테만 배웠고요. 철수 어머니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다행히 머리도 받쳐줘서 고려대 의대 들어갔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거든요.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인 제가 정형외과 의사, 이제 철수도 의사 될 겁니다. 압도적인 집안 배경이었습니다. 돈과 투자로 만든 의대생이었지요. 맞선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혼이 확정됐습니다. 제 의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거였어요. 2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꿈꿨던 배우의 길도 포기했습니다. 이화여대 캠퍼스킨도 무용지물이었어요. 20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에 저는 3억에 팔려갔습니다. 1998년 1월 청담동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20살 결혼이라니. 그것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식장에 온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정말 예쁘네. 이대 캠퍼스킨이래. 근데 신랑이랑은 안 어울리는데 신부가 훨씬 예쁜데? 그 말들이 다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철수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키가 작아서 턱시도가 어색했고 탈모 머리는 조명 아래 더 훤히 보였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제 키가 175는 됐거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서귀포 신라 호텔이었어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나 먼저 씻고 올게.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철수가 나왔습니다. 너도 씻어. 저도 샤워를 했습니다. 한참을 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하기 싫어, 정말 하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니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 이리 와. 저는 천천히 침대로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27년의 불행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첫날 밤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지요.
또 어땠어? 좋았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았냐고요? 아무것도 느낀 게 없는데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철수는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게 결혼이야?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절망이었습니다. 20살 제 청춘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말했습니다. 또 어젯밤 좋았어.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너 정말 예쁘고 몸매 좋더라. 이대 캠퍼스퀸 이름값은 하는구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물건이었던 거죠. 3억에 팔린 물건이요. 그렇게 27년의 긴 터널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1999년 봄,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확인했지요. 축하드려요. 부인, 임신 6주 차세요. 기뻤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는 게요. 집에 돌아와서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진짜 확실해. 응, 논현동 산부인과에서 확인했어. 철수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철수는 무관심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혼자 다녔고 임신 용품도 혼자 샀어요. 1999년 12월 저는 강남 차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로 지을까? 또 마음대로 해. 나는 아들을 더 바랬는데.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딸이라서 실망한다고요. 수진이는 예쁜 아기였습니다. 근데 철수는 관심이 없었어요.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 나는 바빠. 혼자 키웠습니다. 완전히 혼자요. 철수는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로요. 성형외과가 돈이 되거든. 앞으로 대박 날 거야. 집에는 거의 안 들어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이가 돌이 됐을 때 시댁에서 큰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청담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하객이 200명이 넘게 왔지요. 우리 손녀 예쁘죠? 아버지 닮아서 똑똑할 거예요. 의사 집안대를 이었네요. 부인도 참 예쁘고 딸도 이쁘고. 겉으로는 행복한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3살이 됐을 때 철수는 전문의 자격을 땄습니다. 2005년이었어요. 또, 나 이제 전문이야. 이제 개원할 거야. 어디에? 또, 당연히 청담동이지. 강남 부자들 상대로 장사해야지. 시아버지가 돈을 대주셨습니다. 청담동 주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병원을 열었어요. 청담 김철수 성형외과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꾸몄지요. 최신 장비에 인테리어도 화려했습니다. 병원은 잘 됐습니다. 강남 부유층들이 줄을 섰어요.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또, 이번 달 매출 1억 넘었어. 이제 좀 사는구나. 2007년 우리는 청담동 레미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0평대 아파트였어요. 한강이 보이는 고층이었지요. 이제 우리도 청담동 사람이야. 내가 할 일은 집 잘 꾸미고 사모님 노릇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청담동 50평대 아파트에 외제차 2대, 명품 가방과 옷들. 하지만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철수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매일같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불평했어요. 밥이 왜 이래? 맛이 없잖아. 청소를 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먼지 남아있잖아. 옷을 입으면 또 한마디 했어요. 옷 좀 제대로 입어. 사모님이 그게 뭐야?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넌 몸만 시집봤잖아. 얼굴 값이나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3억에 팔려온 몸이었지요.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뭘 따져?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매일 밤 참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수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요. 부부 생활은 더 끔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철수가 요구했어요. 오늘 좀 해야겠어. 저는 의무감으로 응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첫날 밤과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지요. 철수는 불만이었습니다. 반응 좀 해봐. 재미없잖아. 반응이라니요? 느껴지는 게 없는데 무슨 반응을 하나요? 통나무야 뭐야? 죽은 사람 같네.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어차피 느껴지는 게 없는데 연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청담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06년이었어요. 학교 학부모 모임에 나가면 사모님들이 반겼습니다. 김철수 원장님 부인이시죠? 아, 정말 미인이세요. 청담 김철수 성형외과 잘 되던데요. 부럽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철수의 무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학부모 모임 갔다 왔어? 얼굴 값은 했어? 응, 다녀왔어. 그게 내 역할이야. 예쁘게 꾸미고 사모님 노릇하는 거. 그것도 못하면 뭐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냥 장식품이었습니다. 예쁘게 꾸며서 옆에 서 있는 인형이었지요. 수진이는 예쁘게 자랐습니다.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를 거쳐 대원외고에 진학했어요. 똑똑했습니다. 철수는 딸에게는 관심이 많았어요. 수진아, 공부 열심히 해라. 넌 의대 가야 해. 알았어, 아빠. 저한테는 무시하면서 딸한테는 다정했습니다. 모순이었어요. 2010년 철수는 40이 됐습니다. 탈모가 더 심해졌어요. 정수리가 완전히 벗겨졌지요. 또 요즘 탈모약 먹기 시작했어. 이거 부작용이 좀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부부 생활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35이 됐어요. 꿈꿨던 배우는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청담동 레미안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전부야? 저는 그냥 빈 껍데기였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철수의 장식품이었고 수진이의 엄마였지만 정작 저 자신은 없었습니다. 밤마다 한강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뿐이었어요. 청담동 50평대 아파트에서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게 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나이 40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철수병원에 갔습니다. 청담 김철수 성형외과는 5층 건물이었지요.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예쁜데 화장 잘했네.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끝에서 철수가 젊은 간호사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짧은 치마 유니폼에 하얀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짜 예쁘다니까. 퇴근하고 시간 있어?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미소였어요. 간호사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웃을 줄도 알았네. 저한테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렇게 웃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장실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상했어요. 불이 켜져 있었지만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야, 원장님. 여자의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확실했어요.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5분쯤 기다렸어요.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실장 한지연이었어요. 35살, 긴 생머리에 진한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펜슬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옷매무새를 정리하면서 나왔습니다. 5분 후 철수도 나왔어요.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점심 약속은 취소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청담동 레미안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안 났습니다.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2012년, 5년 전부터였습니다. 우연히 신용카드 청구서를 봤었거든요. 강남역 근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호텔을? 신사동 파르나스 호텔도 있었어요. 논현동 리츠칼튼도요. 한 달에 2~3번씩 호텔 결제가 있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결제도 있었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저한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옷장에는 그런 가방들이 없었거든요. 인천공항 면세점 결제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까지. 제주도, 오키나와, 방콕. 저와 함께 간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요. 철수 몰래요. 신용카드 청구서를 복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백화점 영수증, 비행기 티켓 내역 다 프린트해서 모았어요. 청담동 아파트 안방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철수의 휴대전화도 몰래 확인했어요. 잠들었을 때 지문 인식으로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밤 시간대 네, 원장님 몇 시에 만나요? 7시 신사동 파르나스 호텔 로비에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철수 휴대전화에서는 삭제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증거를 모았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요. 어느 날은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강흥신소였어요. 의뢰인님, 남편분 미행에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일주일 후 탐정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철수가 실장 지연과 신사동 파르나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손을 잡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나오는 사진도 있었어요.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A4 용지로 300장이 넘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명품 구매 내역, 비행기 티켓,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까지요. 드레스룸 깊은 곳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철수는 전혀 몰랐어요.
저녁 식사 때도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밥 먹자. 오늘 병원에서 피곤했어. 응, 먹어. 웃으면서 밥을 차렸어요.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지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완벽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병원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수진이 친구 엄마가 우연히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압구정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우리 남편 병원 분위기 어때요? 사모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편하게 말해주세요. 사실 병원에서는 다들 알아요. 원장님이랑 실장님 관계를. 얼마나 됐어요? 제가 입사한 게 2010년인데 그때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10년이었습니다. 철수는 10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실장님이 진짜 사모님처럼 행세해요. 직원들도 실장님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명목상 사모님이었던 거지요. 고마워요, 언니. 이 얘기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사모님, 그리고 힘내세요. 집에 돌아와서 또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요, 소리 죽여서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갈라서자. 이제는 내 인생 살고 싶어.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300장이 넘는 서류들,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사진, 카카오톡, 직원 증언까지요. 언제든지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서요. 제 나이 47이 됐습니다. 2022년이었어요. 수진이는 26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새로운 사람이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날이었지요.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2022년 봄이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청담동 레미안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왔어. 수진아, 어서 와. 수진이는 26이었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VIP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엄마, 오늘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누군데? 남자친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곧 올 거야. 엄마 좀 떨려.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180cm는 넘어 보였어요. 반듯한 인상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깔끔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손이 컸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시라고? 네. 산부인과 레지던트. 3년 차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집은 어디세요? 부산 해운대입니다. 근데 IMF 때 집안이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역시 솔직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광안리에서 작은 카페 하시고 어머니는 해운대 시장에서 반찬 가게 도우세요. 제가 장남이라 동생들 대학 보내는 것도 돕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답니다. 공부하면서 돈을 벌었고 의대 가는 게 유일한 길이었답니다. 이대 다닐 때도 과외를 4-5개씩 하면서 등록금이랑 생활비 벌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요. 순수해 보였습니다. 착해 보였어요.
남편 철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오는 길이었어요.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군데? 거실로 들어온 철수는 진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 남자친구야, 진수 오빠. 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진수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철수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앉아. 어느 과야?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 요즘 산부인과가 돈이 되나? 벌써 무시하는 투였어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학교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지방의대구나. 레지던트 월급이 얼마야? 수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우리 딸을 먹여 살린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 내 딸이 최소한 서울 명문의대 나온 사람이랑 만나야지. 게다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해야지. 산부인과는 뭐야? 진수는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요. 이를 악물고 있는 거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청담동 레미안 아파트 식탁에 다 같이 앉았어요.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철수는 계속 진수를 무시했어요. 지방의대는 경쟁률이 낮아서 들어가기 쉽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습니다. 레지던트 4년 하면 끝나나? 그 다음엔? 전문에 따고 개원하려고 합니다. 산부인과 개원하면 돈 별로 안 되는데 요즘 애들 안 낳잖아. 매 식사마다 그랬습니다. 진수는 계속 참았어요. 저는 참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철수는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어요. 저와 진수만 주방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괜찮아, 같이 하자.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좀 직설적이지? 미안해.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익숙하다니? 저희 집이 가난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시선 많이 받았어요. 가난한 게 죄인 것처럼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너무했어. 아닙니다. 어머님은 달라요. 어머님은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진수를 보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 네? 아니야, 착각인가 봐. 근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진수의 눈빛, 미소, 말투가 자꾸 생각났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그날 이후 진수와 자주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가 친구 만나러 가고 진수 혼자 집에 올 때가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어머님. 사실 힘들어요. 아버님이 저를 너무 무시하세요. 알아, 미안해. 병원에서도 힘든데 여기 와서도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열심히 사는 거잖아. 어머님만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47살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 준다는 것.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준다는 것. 철수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수는 달랐습니다. 진수야, 나도 사실. 네? 나도 힘들었어. 27년 동안.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다 보여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7년 전에도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진수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상했어요. 47살 저에게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진수는 주 2회 정도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오기도 했고, 때로는 혼자 오기도 했어요. 당직 끝나고 들르는 날도 있었지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세요? 차 한잔하고 싶은데. 그래, 들어와. 청담동 레미안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병원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진수는 힘든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오늘 교수님한테 또 깨졌어요. 수술 보조 서다가 실수했다고요. 많이 힘들지? 병원에서도 힘든데 아버님한테까지 무시당하면 정말 때려치우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견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어머님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냐고요? 27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대답 안 하셔도 알아요. 눈빛에 다 보여요. 진수가 제 눈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수야,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요? 우린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맞았습니다. 그냥 대화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진수와의 대화가 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청담동 레미안 아파트는 넓고 화려했지만 외로웠거든요. 철수는 저를 무시했고 수진이는 바빴고 저는 혼자였어요. 근데 진수가 왔을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2022년 7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부산의사학회에 간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집 비운다. 알아서 잘 있어. 응, 다녀와. 수진이도 제주도에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 결혼식 때문에 제주도가 1박이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청담동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저녁 9시쯤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진수였어요. 어머님, 혹시 혼자 계세요? 당직 끝났는데 들러도 될까요? 망설였습니다. 집에 저 혼자인데 진수를 부르는 게 맞을까요? 근데 외로웠어요. 그래 와.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진수가 서 있었어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와인 사왔어요. 같이 한잔 하실래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와인을 땄습니다. 신사동 와인앤무어에서 산 레드 와인이었어요. 치즈도 준비했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건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했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정말 힘들었어요. 수술 보조 서다가 8시간 서 있었어요. 많이 피곤하겠다. 근데 어머님 얼굴 보니까 괜찮아지네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수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왜요? 사실인데요. 와인을 계속 마셨습니다. 1잔, 2잔, 3잔. 어느새 한 병이 비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수도 취한 것 같았어요.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데? 어머님이 좋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여자로 좋아요. 진심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알아요, 안 되는 거.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수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어머님은요? 어머님도 저한테 아무 감정 없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맞았습니다. 저도 진수가 좋았어요. 184cm의 큰 키,
넓은 어깨, 다정한 목소리, 순수한 눈빛 자꾸 생각났습니다. 안 돼. 우리 이러면 정말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피하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제 얼굴에 손을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7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키스였어요. 철수와는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간절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을 맡겼어요. 진수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진수야. 나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7년 동안 억눌렀던 뭔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도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날 밤 저는 선택했습니다. 47살, 27년 동안 참아온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진짜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진짜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청담동 아파트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알게 됐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청담동 레미안 아파트 안방이었습니다. 철수의 침대였어요. 진수야, 정말 괜찮을까요? 은희 씨, 떨고 계세요? 무서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은희 씨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봤나요? 철수는 단 한 번도 제 기분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진수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은희 씨가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요.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급하지 않게요. 탄성이 절로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27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철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은희 씨,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수야. 귓가에 속삭였어요.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47 누가 예쁘다고 해주나요? 시작할게요. 힘 빼세요. 그리고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완전히 다른 걸 느꼈어요. 차고 넘치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철수와 27년은 무엇이었을까요? 텅 빈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수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수, 괜찮으세요? 응, 좋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0분일 수도 30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은희 씨, 진수야. 그리고 어느 순간 뭔가 올라왔습니다. 발끝에서부터요. 천천히요. 점점 더 강하게요. 이상해. 뭔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진정한 여자가 되는 길이었나요? 27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진수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은희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7살, 27년 만에 진짜 첫날 밤이 끝났어요. 한참을 누워 있다가
진수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 은희 씨를 2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기억 안 나시죠? 1997년 이대 근처 카페에서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997년이면 제가 20살이었을 때였어요. 이대 캠퍼스킨으로 선발되고 배우를 꿈꿨던 시절이요. 1997년? 25년 전? 내 이대 정문 앞 엔젤리너스 카페였어요. 은희 씨가 오디션 준비하던 날이었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이었어요. 1997년 봄, 저는 광고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대 정문 앞 엔젤리너스 카페에서 대본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이화여대 캠퍼스 퀸이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남학생이었습니다. 16, 17쯤 돼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응, 맞아. 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요. 서울대 탐방 왔다가 우연히 이대도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 누나 정말 예쁘세요. 나중에 꼭 배우 되실 것 같아요. 웃었습니다. 고마워, 열심히 할게. 그 남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기억이요. 진수야, 설마 그때 그 학생이? 네, 저예요. 16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날 누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이대 캠퍼스 퀸이라는 걸 알고 신문에서 누나 기사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3 때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청담동 의사 집안으로 시집 간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누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웨딩 사진에서도요. 그때 나는 알아요. 억지로 결혼하신 거잖아요. IMF 때문에요. 어떻게 알아? 저도 부산에서 IMF로 집안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더 공감했어요. 누나처럼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25년 동안 누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의대 들어가고 레지던트 하면서도요. 그래서 수진이를 우연이었어요. 진짜예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수진이를 만났는데 성이 김씨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엄마가 이화여대 나오셨냐고요. 놀라웠습니다. 수진이가 그렇다고 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25년 만에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내 25년을 기다렸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25년을 기다렸다는 고백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는 계속됐어요. 주 2회 정도 만났습니다. 철수가 압구정 병원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 수진이가 친구 만나는 날, 진수가 당직 끝나는 날이면 만났어요. 때로는 진수 차에서, 때로는 청담동 집에서요. 복수하는 기분이었어요. 27년 동안 저를 무시했던 남편, 그 남편의 침대에서 진수와 사랑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진수야,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저도요. 은희 씨랑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쾌감이 2배였습니다. 육체적 행복과 심리적 복수가 합쳐진 거지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2년 10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왜 이러지?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안 나왔습니다. 2달째요. 설마. 강남역 근처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청담동 집 화장실에서 검사했습니다. 3분을 기다렸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라니. 47살의 임신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가슴에서 올라왔어요. 진수의 아기가 제 뱃속에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진수한테 전화했어요. 진수 씨, 나 임신했어요. 정말이에요? 응, 내 아기예요. 은희 씨, 이제는 정말 남편과 갈라서야 할 때가 됐네요. 맞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모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드레스룸 깊은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어요. A4 용지 300장이 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명품 구매 내역, 비행기 티켓,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탐정 보고서, 직원 증언서까지요. 강남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 율촌을 찾아갔습니다. 부인, 증거가 정말 확실하시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불륜에 정신적 고통까지 감안하면 최소 3억은 받으실 겁니다. 재산 분할도 50% 가능하고요.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철수에게 이혼 소송 통보가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수는 서류를 들고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혼이야? 청담동 아파트 거실에서 마주 섰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5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불륜 다 알아요. 증거도 다 모았고요.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실장 한지연이랑 10년째 바람 피운 거요. 호텔 가는 거, 명품 사주는 거,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전부요. 드레스룸에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탁 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여기 다 있어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치요. 철수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신사동 파르나스 호텔 영수증, 강남역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영수증, 갤러리아 백화점, 샤넬 구매 내역, 인천공항 면세점 에르메스 구매 내역, 제주도 신라호텔 예약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호텔 로비 사진, 탐정 보고서까지 빼곡했습니다. 이건.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10억 넘게 썼더라고요. 제 카드로요.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실장이랑 그냥. 그만해요.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뭘 더 말해요?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27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몸만 시집받았다고 얼굴값이나 하라고 매일 무시하고 모욕했잖아요. 그건. 이제 끝이에요. 이혼해요. 재판은 3개월 걸렸습니다. 2023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피고의 10년간 지속적 불륜 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50%를 피고는 원고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자유였어요. 27년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위자료 3억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15억이었어요. 청담동 집은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구 대치동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25평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드디어 내 집이야. 이사하는 날 진수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가구를 배치했어요. 다 끝나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축하해요. 은희 씨 새 출발이에요. 고마워, 진수야.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었어요. 제 집이었으니까요. 자유로웠습니다. 한편 수진이와 진수도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진이는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진수 오빠랑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믿을 수가 없어. 수진이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청담동 철수 쪽으로 갔어요. 조용히 합의 이혼했습니다. 재산 다툼도 없었어요. 은희 씨, 이제 우리 자유예요. 응, 이제 시작이야.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2023년 6월 48살에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강남 차병원에서였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은희 씨. 우리 아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27년 만에 진짜 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입니다. 저는 49이 됐어요. 진수와 함께 대치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웃음이 납니다. 27년 만에 진짜 자유예요. 2024년 저는 49이 됐어요. 진수는 35이 되었고요. 우리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25평 아파트지만 행복으로 가득 찬 집이에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셔요. 은희 씨, 오늘 아침 정말 예뻐요. 49인데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지금이 제일 아름다워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진수는 정말 제게 이런 말을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딸아이 민서가 거실로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돌이 지난 아기예요. 우리 민서 일어났어?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아이는 진짜 제 아이입니다. 사랑으로 낳은 아이예요. 진수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땄습니다. 2024년 3월이었어요. 은희 씨, 드디어 전문에 땄어요.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개원 준비할 수 있어요. 대치동의 작은 산부인과 열려고요. 정말? 근처에? 내 음마상가 근처에 괜찮은 자리 있더라고요. 5월에 대치동 음마상가에 작은 산부인과를 열었습니다. 대치 이진수 산부인과였어요.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은희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야, 진수가 열심히 한 거지. 우리 같이 한 거예요. 병원은 잘 됐습니다. 대치동 맘카페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친절하고 실력 있는 산부인과 의사라고요. 진수는 매일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원장님, 정말 친절하세요. 다음에도 올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어서 와, 저녁 준비했어. 대치동 아파트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서도 함께요. 오늘 병원에 임신부가 3분 오셨어요. 다들 건강하셔서 다행이었어요. 잘 됐어. 은희 씨는 오늘 뭐 했어요? 민서랑 대치 어린이 도서관 갔다 왔어. 그림책 빌려왔어. 우리 민서 벌써 책 읽는 나이네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행복이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일상의 행복이요. 주말이면 근처 대치 근린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진수가 민서를 안고 걸었어요. 은희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저도요.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희 씨, 우리 둘째 가져볼까요? 정말? 내 민서한테 동생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49인데. 괜찮아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잘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좋아, 해보자. 마음이 설렜습니다. 49에 또 아이를 갖는다니요. 근데 두렵지 않았어요. 진수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2024년 가을
대치동 아파트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수의 병원도 잘 되고 있었고 민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거울을 봤습니다. 49살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도 생겼고 탄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죽어있던 눈빛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었으니까요. 미안했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거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 나도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수진아, 아빠랑 살아보니까 알겠어.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도 똑같이 하더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27년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1년도 못 참겠더라.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아니야, 엄마 잘한 거야.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울었습니다. 딸의 이해가 고마웠어요. 2024년 11월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둘째였어요. 은희 씨 축하해요. 믿기지 않아. 49의 둘째라니. 우리 가족 늘어나네. 행복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늦게 만나서 미안해. 근데 너무 사랑해. 진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또 은희 씨 15년 전 이대 앞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나도요. 비록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당신이 내 운명이었다는 걸요. 창밖으로 대치동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살의 꿈을 잃고 27년을 참았던 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49,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27년을 참았던 제가 47의 새로운 사랑을 찾았듯이요. 용기만 있다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희의 선택, 용기 있는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은희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7년을 참았던 은희, 어느 시점에 떠났어야 했을까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